어, 반갑습니다. 오늘 그 특판 그 팀들 미팅은 줌으로 제가 하는 이유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육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요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사례 발표, 각 지역별로 장단점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사례 발표해서 서로가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문의가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판,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용 B2B 이게 이제 명시상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개요 설명,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이제 B2B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이제 주식과의 콜라보. 우리가 전국에 200개 대전이 있기 때문에 기관 조직과 이제 개인 대중 조직이 어떻게 위기적으로 같이 협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요. 일단 한영업이란 뭔가? 한영업은 기본적으로 어느 기업체 유통하는 엘리트 조직과 일반 민주화 조직을 두 팀을 분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생명 그러면 일반 주부사원 조직 일반 조직이고, 법인영업만 전담하는 또 남자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남자들 조직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업하고 이런 쪽 단체본들을 주관했었죠. 저도 그쪽에 일을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죠. 시장을 밑에 저 밑바닥까지 거점을 확보하기에는 주부 조직이 훨씬 더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의화되고 잘 훈련되어 있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가원으로 이제 따로 육성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비단 보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영업시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엔드급 최고 엘리트 조직이 이제 우리가 메인 시장, 높은 일반 큰 규모의 어떤 시장, 그리고 일반 영업 조직들이 일반 이제 그 평범한 서민 시장을 이제 겨냥하는 것을 투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걸 같이 겨냥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대리점을 통해서 지역 거점을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리점들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였든 지역 토백이고 지역에 대한 거점을 갖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가맹 사업을 하기엔 굉장히 유리하나, 문제는 뭐냐면 큰 규모의 상담이 들어왔을 때 그걸 커버링하기에는 개인 역량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조직을 만드는 거고, 특수 판매 조직을 특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업 조직은 이제 기존의 특판 영업을 해본 분들로 규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판 영업 사원을 유치할 때 조건이 뭐다? 이력서를 받아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기업체만 전문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아니면 학교만 전문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군부대만. 아니면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식자재만 했습니다. 학교에 주방기기만 했습니다. 아니면은 기업체 보험만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유치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기업, 단체, DB를 갖고 있습니다.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거는 저희가 풀어내는데, 이제 그런 DB를 갖고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영입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업 섹터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이냐 따질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력으로 상담했던 사람들이 기업체 대표 아니면은 뭐 법인 기관단체장들 이런 영업을 하고 그런 TV가 있다면 그분들은 우리 특판 영업에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가능하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직책을 맡겨드린 분은 정확하게 본사 직할이에요. 그래서 본사 조직을 먼저 짤 겁니다. 각 본부별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남짓한 본사 핵심 조직을 먼저 짜고, 그 전체적인 총괄을 우리가 부산의 박성규 우리 총괄 본부장님이 맡으실 거고, 그 지역에 대한 총괄을 우리 지역 총괄 팀장님이 맡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룸을 저희가 이제 총판룸, 그러니까 특판 팀장님들에게는 총판룸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총괄 본부장님은 본부장 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판 영업에는 뭐가 없냐면은 이 총판이 없는 거예요. 총판이 없는 게 이제 그 룸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리점도 특판 영업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리점을 빼고 이제 특판 팀장님이 직접 영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업사원을 둘 수도 있는데, 영업사원이 유입이 되면 그분은
기존에 우리 대리점하고 똑같은 놈을 가져갑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특판 조직 학교에 공부대에 가서 뭐 튀김기를 특수튀김기를 팔았어요. 600만 원이 최저임금인데 본부장님에게 600만 원, 총판에게 예를 들어서 뭐 450만 원, 대리점에게 300만 원 드린다면 특판 사원에게 300만 원, 특판 팀장님에게 450, 특판 총괄 본부장에게 이제 600 이렇게 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150만 원의 오버라이드 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모집한 분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 정도의 오버라이드 룸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식자재는 6, 8, 10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치한 대점이 영업을 했을 때 그분에게 6, 특판 팀장님에게 8, 특판 총괄 본부장에게 10 이렇게 이제 아마 구성될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직할 조직을 만들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본부들이 나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특판 조직을 한 5명 모았는데 도와주세요 했을 때는 그 룸은 좀 달라져요. 그 룸은, 거기에 대한 룸은 어떻게 저희가 편제를 할 거냐면, 우리 숙사님, 보세요. 차 운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 운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 조직을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팅, 육성을 할 때는 그 룸은 달라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개인 조직이 특판용을 못하죠. 자, 그 다음 개인 조직은 본부장하고 총판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조직에서 특판 사원을 모집했어. 본부장이 직접 모집했다면 그들에게도 거의 대점에 준하는 수익을 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조직의 특판 사원도 대중룸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총판과 본부장 룸이 남죠. 자, 총판과 본부장 룸 중에 50%를 빼서 특판 팀장이, 특판 본부장에게 오버라이드를 같이 나눌 거예요. 쉐어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직할 조직에 대해서는 100%다 가져가는 거고, 개인 본부 조직에서 들어온 특판 팀에 대해서는 기존 본부장이나 총판하고 같이 나눠서 5대5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할 조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탁 조직들을 관리하는 뭐 그런 편제가 전체 이제 특판 팀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 자, 그럼 시장은 어디를 겨냥하느냐? 자, 일단 특판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 가맹점 사업이 불가능한 시장이다 특판이에요. 자, 개인 가맹점 사업은 대리점이죠. 대리점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고, 자,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각종 협동조합, 협회,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이 전부가 뭐가 된다? 특판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논의를 해보면 개인 시장 대비 특판 시장이 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특판 팀들이 가져갈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데 이제 가장 좋은 시장이 기관 단체들이죠. 군부대, 학교, 대기업, 구내식당 뭐 이런 데가 기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영리법인, 일반 기업체. 기업체는 이런 특판 시장이 왜 이렇게 하느냐? B2B를 하고 싶어 합니다. 법인 대표들이 뭐 자본이익금이 있거나 이익금이 있는데 이걸 자녀한테 섬겨주기에는 너무 고령화된 사업이에요. 자녀가 받을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신산업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영향력이 부족해. 그랬을 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보다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프랜차이즈 전반적인 플랫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B2B인데, 그래도 그런 형태의 영업, 뭐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어딥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협동조합, 노동조합, 뭐 아니면 장애인 단체 이런 데이죠. 이런 데들은 비영리 단체는 영리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명분, 그 다음에 실리, 뭐 다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명분이 강력하죠.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건강과 맛이라는 거. 그리고 푸드 산업은 비영리 단체가 영리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뭐 생뚱맞은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회원들, 우리 멤버십들이 애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재구매가 나오는 시장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또 공간 또한 있기 때문에 B2B 산업이나 비영리 단체가 영리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플랫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는 개인 가맹 사업을 뺀 나머지가 전부 특판 사업이에요. 그래서 특판 사업은 기존에 영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 풀어내기가 되게 쉽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많은 걸 좀 배우셔야 되고, 이런 강단점이 있습니다. 자, B2B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2B는 정확하게 고객사를
고객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고객사를 동지로 묶겠다가 B2B의 목적이에요. 우리 B2B의 목적. 자, 무슨 말이다? 우리가 이제 법인들, 영리법인하고 뭔가 B2B를 하는데 그들을 고객으로만 모시는 게 대부분 B2B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사업 파트너로 묶어버리겠다. 동업자 관계로 묶어버리겠다가 B2B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게 뭐죠? 공동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보시면 B2B가 가장 맞는 아이템은 저희는 카페하고 도넛이에요. 자, 카페하고 도넛은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와 월 보증 비용이 보증금과 월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업 경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머신 하나 들어가고 팀비 하나 들어가는 걸로 끝나죠.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출은 굉장히 높아요. 네. 멤버십이 집단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광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높기 때문에 수익 사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B2B가 형성이 되는 거고, 개인 조직과 특화한 팀들이 콜라보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개인 조직들은 특화형을 해본 적이 없고 대신 그건 뭐죠? 풀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오빠가 어느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야. 내 오빠가 부산시의 뭐 예를 들어 국장이야. 뭐 이렇게 된 개인 인맥들이 대부분 다 이 특화 관련된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그걸 좀 풀고 싶은데 본부장님이나 총판한테 계획했을 때는 그걸 못 풀어.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특판 팀장님한테 부탁해서 이거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한번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내가 손님 몇 시에 오셨는데? 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특판 팀들이 이렇게 영입이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는 거는요. 판이에요, 판. 판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있는단 말이에요. 무슨 판을 원할까요? 적어도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지역의 가맹점보다 한 10곳이 손님 몇 시에 오셨는데? 이해가시죠? 한 10곳 정도 지역에 가맹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필 꾸준히 일을 안 해도 이런 제안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에는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본부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 각 지역의 대점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잔잔한 일들, 그러니까 좀 번잡스러운 일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핵심적인 영향력 있는 일들만 해도 되는 그런 컨셉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본부 사무실들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저희가 치킨이나 도넛을 먹을 수 있는 시연장, 그리고 카페, 그리고 사무실 공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부의 장악한 기능은 물론 대전 사업을 용인하고 대리점을 통해서 강증 사업을 용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판 사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같이 조회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사무용품들을 쓰면서 프린트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실은 우리가 본부 사무실 기능이에요. 정확하게 가맹 사업을 하기에는 대전들이 그냥 가맹점, 우리 가게에 그냥 데려가서 설명해도 다 끝납니다. 하지만 특판 영업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VIP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 공간이 필요해요. 미팅룸도 필요하고 막 손님들 오는 데서 막 설명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만 좀 VIP 대우로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본부장실로 들어가서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도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도넛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본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본부 사무실에 출근하는 인원의 거의 대부분 80%는 특판 조직일 겁니다. 대리점들은 간단히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정기적으로 출근해서 영업을 구축하는 팀들은 특판 사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본부장, 이제 특판 팀장님하고 회의하고 활동하고 자료 준비하고 프린트해서 자료를 묶어서 나가고 이 모든 게 본부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본부의 기능은 특판팀을 위해서 만든 게 맞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개인 조직이 없으면 특판 영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꾸로 개인 대점들도 특판팀이 없으면 개인 가맹점 상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들을 많이 못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보완되기도 하고 영향력이 서로가 시너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컨셉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특판 쪽 관련된 사람들은 차후에 거의 정규직으로 이렇게 다 고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이제 좀 검증된 분들만 저희가 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해외 마케팅 사업은 특판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풀겠다가 저희 기본적인 골자예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두 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데 한 팀은 특판 조직, 한 팀은 개인 공부 조직이에요. 하지만 큰 영역의 사업들은 대부분 특판 팀을 통해서 좀 풀 거고, 그 다음에 개인 백점들은 거점들, 지역 거점을 장악하면서 또 서로가 상호 보완하도록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쓰는지를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특판 팀장님들은 총괄 팀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 경북, 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판 팀장이 한 분이니까 총괄 팀장이 하는 거고, 호남 또한 마찬가지, 전북, 전남 부분이 돼 있고, 광주는 반가 남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특판 팀장님은 대구, 광주, 전남, 전북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총괄 팀장이에요. 그리고 보직도 사실은 본부장과 동일한 이사급으로 저희가 애용을 합니다. 근데 수익 구조는 특판 쪽이 훨씬 더 수익 구조가 높을 수도 있어요. 단지 어떤 양질의 조직원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들여서 좀 양질의 인원들을 구성해서 그들의 퀄리티를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조직들이 구성되는데 아마 굉장히 퍼포먼스하고, 자, 대구, 경북의 특판 팀이라 하더라도 전국 영역을 다 할 수 있죠. 그죠? 전국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판 팀장님 전부 5분이 나옵니다. 경북, 대구, 그 다음에 불경 한 분, 불경은 이제 본부장님 직갈로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호남, 그 다음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5분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조직, 미조직 없이 5개 있습니다. 5개 있고 내가 굳이 대구 경북을 맡았다 해서 대구 경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조직이 출장을 예를 들어 수도권에 가서 한 일주일간 출장 가서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 그쪽에 있는 팀장님이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본부장은 14분이지만 특판 팀장님은 전부 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중요한 전략 구성원이다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프랜차이즈도 우리처럼 이게 특판 팀을 구성해서 이 B2B라든지 특판 조직을 개발하는 팀이 없어요. 없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 1000명까지 조직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판 팀이. 그리고 우리나라 푸드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이 특판 조직을 한번 해볼까라고 할 수 있지만 온몸을 그쪽에 녹여져 있는 언어가 아니고는 감히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쪽의 시장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판 조직이 가장 강한 게 보험 쪽이에요. 기업체 법인연원만 전문으로 하는 보험 법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이 통째로 저희 회사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먹을 파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보험시장을 겨냥해서 전국의 이 특판 법인들이 뭐 한 몇 천 개가 넘죠. 그들이 푸드시장을 이제 서서히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이쪽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이쪽으로 영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일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비하셔서 본사와 유기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뭐 특판은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기도 하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우리 특판팀이 풀어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또 소통은 본부장님들하고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본사하고 좀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제 그 우리 눈 미팅은 사례 발표. 그러니까 이제 각 본부별로 좋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판 쪽 이제 인원들이 유입되는 좋은 인원들이 유입되는 그런 또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는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피드백하고 같이 경청하는 그런 미팅으로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교육을 듣는 거고 다음부터는 그런 피드백 중심의 어떤 그런 육성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이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이쪽은 제가 자신 있는 분야라 여러분들 믿고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큰 역할 그만 더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동영 잘 챙기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